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우아합 특별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아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희입니다. 우리 우아합 특별청문회에서는 2024년 1월 29일에 발간된 다정의 이유 작가 유다정에 대해 특별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정의 이유를 쓴 작가 유다정이라고 합니다. 책 내려주세요. 책 내려주세요. 네, 책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다정의 이유는 제가 이름이 유다정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다정이라는 이름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정 미용실, 다정 약국 이렇게 너무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다정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다정하다, 다정이라는 이름에 꼭 맞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다정이라는 이름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에 들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를 내가 왜 다정하게 되었을까? 왜 내가 다정이라는 이름을 꼭 맡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다가 생각해보니 나를 다정하게 만든 순간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다정하게 만든 모든 순간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책 만든 계기가 그럼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친구분들이, 주변 사람분들이 다정하다라는 말씀에 왜 다정할까? 그 이유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소심한 관종이어가지고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이 글쓰기 죄송하지만 그 청문회에서 그런 위험한 발언은 삼가주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위원장님께 혹시 뭐 하나 건의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 컨셉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문회 컨셉으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우참이 계속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아합의 보나마나 보나 제니입니다. 안녕. 꽝꽝꽝. 채니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고 그렇다고 내 책 소개를 그런데요? 말하고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막 우째야 되나 저째야 컨셉이 되나 너무 충돌돼. 나 이렇게 딱딱하게 질문했는데 되게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스며들게 이렇게 싹 났습니다. 가지고 저는 오늘 우아합의 보나마나 보나이기도 하고요. 다정의 이유를 쓴 작가 유다정으로도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채니가 너무 고맙게도 이제 다정의 이유를 우아합에서 한번 소개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줘가지고 덥석, 냉큼, 얼른 너무 늦었다 라고 하면서 냉큼 달려왔습니다. 너무 늦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 시작해서 2024년 1월 29일에 발간된 다정의 이유잖아요. 벌써 그러면은 발간된 지 거의 4개월? 그쵸. 한 3개월, 4개월 다 돼가는 거죠. 5월 2일이니까 그쵸. 3개월 정도? 3개월 동안 뭔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변화된 게 있나요 혹시? 책을 내기 전과 1월 28일과 1월 29일의 다른가? 책문의 컨셉 버리니까 아유 시원하네. 막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원해. 우선은 1월 28일에 저와 1월 29일에 저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1월 29일에 저와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요. 우선 첫 번째로 저를 소개할 때 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개월 상간에는 초보 작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뻔뻔해져가지고 작가라고 초보 작가에서 초보를 괄호에 넣고 묵음 처리한 후에 작가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스스로 초보라고 생각하지만 묵음 처리를 확실히 하고 작가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3개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초판 1세를 2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소진시키고 2세를 대박 해가지고
2세를 인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초판 1세본을 들고 있는데 초판 2세본만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1세본.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전에 1세본을 가지고는 펀딩을 한다든지 뭐 제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2세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전국에 있는 독립서점에 입고 문의를 드리고 있고 서점에 입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지금 이제 전주, 마포, 강원도 원주, 뭐 강원도 강릉, 충남 아산, 서울 용산, 심지어 경기도랑 부산에도 북구에 이제 무사히라는 서점에 지금 입고되어 있는 상태죠. 1세 200부가 전부 다 팔리고 2세를 찍었다니 아주 인기 작가 아닙니까? 초보 작가가 아니라? 하하하. 아니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독립출판을 독립서점에 입고할 때는 이게 위탁 판매 형태로 보통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책을 보내고 판매가 돼야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책을 다 배송하였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아직 판매되진 않아가지고 인기 작가를 붙이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점에 부산뿐만 아니라 강원도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북 전주나 충남에까지 전국적으로 전국 서점에서 이제 유다정 작가님의 책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인기 작가는 빼고 그럼 중급 작가로 바꿀까요? 초보는 아닌 것 같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초보 운전처럼 초보 딱지 떼려고 맞아요. 지금 한창 그 유의해야 되는 거 알죠? 초보 운전도 이제 운전 좀 잘한다 싶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 자칫 잘못 연예인병 같은 게 생길까봐 지금 이 내적 관종 소심한 이 관종이 얼마나 지금 큰일을 벌이고 있나요? 이 출판과 입고라는 그래서 연예인 작가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까봐. 연예인병 너무 웃겨. 혹시 연예인병 뭐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약간 증상. 유의할 정도의 뭔가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잠깐만 지금 출간한 지 3개월 되셨는데 벌써 지금 딱 이때쯤일까 혹시? 그쵸. 이게 이제 내가 이 정도면 초보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런 위험한 시점인데요. 이게 하나 내가 아차 싶었던 게 글을 쓰는데 제가 여러분 다 알겠지만 브런치에 글을 매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독자분들은 저를 모르고 할 텐데도 글을 쓰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요? 책을 낸 작가다 보니까 글을 더 잘 써야 되는 건 아닌가? 뭔가 좀 멋들어진 글, 좀 뭐 대단한 이벤트, 대단한 사건, 뭐 사실 일상생활에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막 뭐라도 있어야지. 막 뭐든 해야 되잖아. 뭐 책에 관한 글을 더 써야 되나 막 하면서 약간 그런 압박감과 뭐 조금의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차차. 나 지금 이제 묵음 처리는 했지만 초보 작가인데 아차차 지금 이 좀 심해지면 증상이 심해지면 이거 작가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유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걸리진 않았어요. 지금 유의하는 중입니다. 이게 너무 웃겨. 그 상황을 자각한 것도 웃겨요. 아니 되게 미세해 보이거든요. 그 차이가. 그 와중에 그래도 나 책 낸 사람인데 나 책 낸 작가인데 글 여기다가 막 대충 써도 되나?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간드러지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이제 심리적으로 나의 그런 마음속에 작가병이 약간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쵸.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수준이면 조금 과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흑염룡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금 열심히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누르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사고 안 나시겠어요.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아무튼 지금 전국에 지금 출판됐다는 얘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독립서점에 이런 게 입고되는 게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독립서점을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정 작가님의 자꾸 헷갈리는 보나라고 해주십시오. 보나의 책을 보면서 독립서점 소개들도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보면서 제가 가본 데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한 군데였어요. 그냥 있어가지고 보면서 독립 서점에서도 저도 책을 봤었잖아요. 거기서 여기에 보나의 책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사실 저도 신기한데요. 내 책이 이런 귀한 공간에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전국의 서점에 보냈고 부산에는 유일하게 지금 무사히에만 입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의 서점에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는 뭐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사진으로 막 이제 작가님 그 책방지기님들이 인스타를 하면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혹시나 저게 내 책인가 하면서 이제 보고는 있는데 좀 노라면 저건가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노라면 저거 내 책인가 하고 이제 살펴보고는 있는데 무사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입고를 하려고 갔어요. 오프라인으로? 네, 오프라인으로 책을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들고 갔는데 너무 웃겼던 게 책을 입고하니까 책 앞에 사인해 주실 수 있냐 여쭤보고 제가 이제 사인을 하니까 바로 그게 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되게 뭔가 마음이 약간 되게 느낌이 특이하더라고요. 내 책이 진짜로 진열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읽히고 결국은 팔리겠구나 라는 결국은 팔리겠구나는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니 뭐야. 하지만 제가 늘 독자, 구매자의 그쵸. 입장에서 맞아요. 내 책이 저기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전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상상해보지 못한 경험이니까 이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일단. 근데 어떤 체니의 감정일까? 경험과 좀 비교하자면 연습만 했다가 무대에 올랐을 때 심정과 비슷하려나 싶기는 해요. 저도 그러려나? 제 글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기는 계속 했잖아요. 브런치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글을 쓰고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돈 주고 내 글을 사 읽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뭐 약간 더 열심히 글을 써야지. 뭐 이런 결의 같은 것도 조금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이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서점에서. 그쵸. 다정의 이유가 필요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 노란 거 보이세요? 눈에 안 띄세요? 확대. 되게 노랗고 표지도 되게 예뻐요. 이거 표지 설명도 또 안 할 수가 없어. 이 사진 되게 이렇게 지금 자세히는 볼 수가 없는데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죠. 다정의 이유를 검색하시면은 각종 서점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뜨더라고요. 바로 검색하면 나와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있는데 이 사진 설명도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본인인가요? 요거는 저의 어린 시절 사진 맞아요. 느낌인데. 어린 시절의 사진을 이제 요즘 이제 많이 핫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 사진을 참고해서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해가지고 탄생한 그림입니다. 너무 이쁘다. 약간 유화 느낌도 나고. 맞아요. 그런 것도 스타일도 다 주문을 했어요. 인공지능 친구에게. 그래서 유화 느낌도 나는 게 뭔가 사진인 것 같으면서 그림인 것 같은 게 뭔가 묘한 기분을 자아내면서 이 표지색도 너무 이제 노란노란한데 너무 눈 아프게 노랗지 않고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 이 또 표지색에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표지색도 다 고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직접 CMYK를 조절해가지고 한 건데. CMYK가 뭐죠? CMYK가 빨간색, 노란색,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종이에 비치는 색깔은 빛의 삼원색이 아니고 다른 사원색 해가지고 점점 묻으면 묻을수록 진해지는 그냥 형식을 CMYK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대충 마젠타가 많으면 좀 빨개진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파래진다인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 그래도 개나리 색깔 좀 따뜻한 노란색의 느낌이 나잖아요. 처음에 이게 샘플북을 2개를 주문하고 마지막 책에서 이렇게 찾은 색깔인데 처음에 이제 맡겼을 때 샘플북에 색이 레몬 색깔인 거예요. 약간 좀 쿨한 빛의 노랑이 나온 거죠. 좀 많이 밝은. 네, 그래서
노랑인데 내가 원하는 노랑은 아니다. 그 여성분이면 알겠지만 립스틱도 핑크인데 다 같은 핑크가 아니거든요. 다르죠. 약간 반짝임 있는 핑크나 조금 어두운 핑크, 탁한 핑크, 연한 핑크, 맞아. 채도나 이게 명도 다 다르죠. 다 다른단 말이야. 근데 제가 원하는 이 느낌적인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노란색에. 그래서 샘플북을 한 번 더 뽑아본 이유도 뭐 글자를 수정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이 표지 색깔, 그래도 제일 처음 만나는 이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오니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샘플북을 한 번 더 뽑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마지막도 거의 뭐 랜덤 뽑기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건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계속 샘플북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 비용인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정도면 가까울 것 같아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인쇄를 맡겼더니 너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는 이제 약간 웜톤의 노란색이 나와가지고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서 노란색 치고는 좀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눈 아프지 않고 근데 눈에 딱 띄는 노란색이어서 이쁘고 그래서 이 사진이랑도 좀 잘 어울려가지고 되게 이 표지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느껴지는 부분이었달까? 네. 독립출판이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제 돈 내산이거든요. 이 그림만 이 AI 친구가 만들어줬다 뿐이지 표지 디자인이며 이 책 날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부터 이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종이의 재질을 뭘로 할 것인가부터 요 내지를 쓸지 말지 그리고 요 종이의 재질은 또 무엇으로 할 것이며 폰트의 크기 그리고 이 폰트 설정 같은 거 전부 다 제가 셀프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출판의 매력이겠죠, 여러분? 이거를 할지 말지 이런 것도 다 정하는 거고 이 종이는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안에는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글자며 자간이며 뭐 이제 문단 띄어쓰기며 사진 넣는 거며 배치도 다 셀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정말 어렵다. 2022년 목표가 출판이었거든요. 근데 22년엔 알았어요. 책을 22년 안에 못 내겠다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때는 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23년에는 목표로 독립출판을 했을 때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이 어느 정도 쌓여있고 22년 동안 노력한 게 있으니까 23년에는 본연의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차차 글을 쓰는 게 끝이 아니다. 책을 만들려면 편집이라는 걸 해야 되고 디자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얕봤던 것이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저의 이게 피땀 눈물 제 자식 같은 친구입니다. 어떻게 좀 과장을 하자면. 진짜 이게 뭐랄까 글을 쓰는데도 품이 많이 들고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었지만 그 글을 편집하고 책으로 내는 것 자체가 엄청 품이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이 안에 이것도 다 이제 제목만 넣을지 뭐 그쵸. 이게 넣을지 작가 이름도 넣을지 뭐 맞아요. 이런 게 다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도 배치나 이런 것도 중간에 넣을지 끝에 넣을지 위에 넣을지 이 정도 위에 넣을지 이 정도 위에 넣을지 정말. 이게 다 선택이고 심지어 책 사이즈도 사실은 선택하신 건 거잖아요. 맞아요. 책 사이즈도 제가 처음에는 A5 사이즈로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이제 제작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크기로 인쇄하는 게 있어서 A4 사이즈에 이제 A5로 출력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독립 출판물 내 책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좀 못생겼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던 중이어서 A4 사이즈의 폰트 크기가 한 11에서 10 정도 됐거든요. 근데 뽑아보니까 그게 무슨 큰 눈 책처럼 글자가 너무 커?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편한 책도 있고 그게 어울리는 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쵸. 내 책의 느낌이 완전 살아있지 않은 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레이아웃을 수정하고 그거에 맞게 글자를 다시 조정을 싹 다 하면서 한번 갈아엎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 책장에 책을 보면서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책 크기가 뭘까를 막 이렇게
그때는 무형 이게 있으니까 만져보면서 이 정도 사이즈, 내 손바닥 요 정도 사이즈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같아. 아, 저건 좀 크다. 이건 좀 길다. 이런 걸 가늠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A5 사이즈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게 어쨌든 제가 임의로 조작한 게 아니고 A5 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할 때 뭐 비용이 저렴해진다거나 모두가 통용되는 사이즈 뭐 약간 이런 거에 이점도 있었는데 다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조금 그거보다 작은 거였고 글자 크기도 조금 작은 거였다라는 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책을 그냥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원하는 폰트나 이런 걸 쓰는 거 이상으로 여기에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 모습으로 보는 것도 또 다른 문제고, 이거를 비용이 드는 것 또한 사실 다 해봐야 아는 부분이다 보니 비용 문제도 꽤나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독립출판 언젠간 내가 책을 내겠다라는 걸 목표로 세웠을 때부터 야금야금씩 돈을 좀 모았습니다. 어차피 출판사에 투고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 내돈내산 해야 된다라는 걸 이미 결심을 했고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한 후에 이제 작업을 그래도 나름 편하게 했죠. 그래도 좀 목돈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과감하게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건 제가 처음에 책을 초판 1세 같은 경우는 펀딩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펀딩은 좀 더 접근성이 쉽고 사람들이 바로 결제를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뭐 수수료가 조금 떼이긴 하지만 저한테 들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수익을 마련한다고 해야 될까요? 책의 판매도 이제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면이 있고 이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마이너스가 채워지는 측면이지만 뭐 그런 것도 조금 보장되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혹시 독립출판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펀딩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겠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냥 이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 이상으로 내 책을 판매할 수 있는 보증 인원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도 좀 이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펀딩을 한다는 거에서는. 근데 너무 궁금한데 이거 혹시 오프 더 레코드일 수도 있는데 얼마 들었는지 궁금한데 독립출판 하려면 얼마 드는가? 저도 이 출판하는 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안 찾아보기도 한 것도 있지만 찾아봐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도 하거니와 해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솔직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이제 과감하게 다 오픈을 하자면 저는 이거 초판 1세를 200부 찍었고 사이즈는 어쨌든 제가 특수하게 주문해야 되는 사이즈였고 책 날개가 있었고 종이 재질도 조금 단단한 재질, 그러니까 다 보통의 정형화된 책에서 쓰는 재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200권에 110만 원 정도 순수 책 인쇄비만 그렇게 들었고 펀딩을 위해서 굿즈를 만들거나 뭐 배송을 위한 그 봉투를 사는 거, 우체국 배송비 이런 거는 다 따로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쵸. 근데 생각보다는 200부에 110만 원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죠. 맞아요. 낼만 하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글만 쓰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글을 못 써서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이렇게 제가 지금 글쓰기 모임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글쓰기 모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책을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고 있어요. 이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걸 다시 하기까지가 뭐 어느 정도 품이 되는지 가늠이 되잖아요. 해봤으니.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다른 책을 내는 거에 대한 허들이 많이 낮아진 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좋겠다. 두 번째 책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막간 홍보를? 맞아. 야망 있는 여자 같으니라고. 아무튼 이거 아무래도 시작이 제일 힘든 법이다 보니까 맞아요. 한번 해보고 나서 또 다른 책을 내는 건 어쩌면 이것보단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글쓰기 모임에서 책 만드는 것도 저도 아주 찬성, 매우 찬성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글쓰기에는 열의가 없는 편 아닙니다. 글쓰기는 하고 싶은데
쉽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진짜 글쓰기라는 게 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쉽다면 쉽지만 그냥 사실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잖아요. 쉽다면 쉽지만 그 마음을 먹고 뭔가 이제 나를 표현하고 뭔가를 표현해내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뭔가 정신적으로나 이런 육체적으로나 뭐랄까 이제 뭔가 품이 많이 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 글 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준비물 같은 거는 들 게 별로 없고 뭐 대충 쓰려면 사실 쓸 수 있는 게 글이기도 하지만 뭔가 맞아.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제가 뭐 디자인이나 뭐 편집이나 이런 거에 좀 앓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그냥 집중 그리고 학습 약간 요런 식의 밀도 있게만 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맞아. 정말 제일 시간이 많이 들었던 건 확실히 글을 쓰고 모으고 수정하고 맞아. 다시 맞아. 글을 쓰는 맞아. 일이었습니다. 맞아. 특히 쓰는 글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버린 글이 많습니다. 나 날려버린 글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너무 할 말을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호로록 놓쳐버렸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죠. 이 책 하나 가지고. 지금 그쵸. 이거 내기까지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글만 써서 되는 것도 심지어 아닌데 글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품이 많이 들고 또 2022년부터 계획한 일이라고 하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것 자체도 힘든데 사실 처음 하는 거고 아무도 알려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나 종이 재질이나 사실 제목도 이렇게 가로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위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다 없애고 제목만 쓸 수 있는 거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뚝딱 우리는 책으로 보는 일이지만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땐 정말 힘든 일이겠구나. 들으면서 저는 좀 뭔가 상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세로로 적은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해요. 보통의 에세이의 형식은 좀 다른 걸까요? 저는 어쨌든 디자인의 문외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사실 결정을 할 때 오히려 쉬웠던 점은 뭐 책 재질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의 책의 구실을 좀 갖추고 싶으신 분은 요 정도는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를 최대한 따랐어요. 첫 책이고 욕심낼 만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디자인은 제가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일단 많이 받고 보통 책들은 어떻게 돼 있지? 집에 있는 책장의 책들도 많이 꺼내보고 그래서 그림을 사실 지금 조그만하게 나와 있는 그림을 확대해서 전체 이 겉판에 이렇게 다 채울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사진은 그렇게 했을 때 느낌이 안 사는 사진이더라고요.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했으면 안 살았을 것 같고. 너무 크게 아이가 이렇게 있게 되어가지고 그러면 요 사이즈를 줄이고 그럼 색깔을 좀 노랗게 넣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만의 상상을 하게.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획을 하고 딱 들어간 건 아니고 디자인적인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고 아니네 저렇게 해보고 아니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괜찮네 그럼 이걸 픽스해두고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 파일이랑 이런 건 뭐 지저분할 게 없어요. 글을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표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제 열어보면 이 인쇄되는 요 대지 바깥쪽에 엄청난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아요. 글씨체를 이렇게도 했다가 가로로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동그라미에 넣었다가 네모에 넣었다가 뭐 5만 가지 짓을 다 하면서 넣었다 뺐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럽게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글 얘기를 하기도 전에 사실 책이란 거는 뭔가 우리가 구매를 하든지 읽든지 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내용은 정말 이제 집중해서 읽어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이 책을 읽을지 말지는 어쩌면 표지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책이나 표지나 이게 안에 목차 같은 걸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표지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를 느낍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느꼈어요. 역시 디자인은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근데 디자이너를 안 쓴 이유는 있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다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럼 디자이너랑 또 소통을 또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이너한테 내 책을 다 읽어보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 책에서 추구하고 싶은 느낌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해보자. 하지만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다음번에는 디자이너와 소통하는 방법을 더 잘 익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오롯이 내가 전부 다 A부터 Z까지 만들었으니까 또 더 남다른 애착이 있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책 만드는 게 너무 흔하지 않은, 일단 제 주변엔 없으니까 흔하지 않은 일이라 얘기가 많아집니다. 지금 책 아직 내용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좋네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누가 이런 긴 얘기를 듣고 있겠으며. 그래? 혹시 우리 아무도 청취자 안 듣는다 이 말인 거 아니죠? 거기 열심히 듣고 계셨죠? 가신 거 아니죠? 그래서 출판 기념회라는 자리도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기는 했지만 그날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준비는 막 진짜 한 1에서 10 정도까지 했다면 한 진짜 1에서 3 정도까지 말하다가 막 다른 화제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좀 출판을 한 지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야 더 편하게 이제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긴 이제 출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출판 기념회를 했으니까 일단 출판을 했다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 그 마음에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또 이제 나를 보기 위해 와준 많은 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 내 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으면서 이제 흥분도가 더 올라가면서 긴장, 흥분, 설렘 막 이런 모든 감정들 때문에 거기서는 거의 10 준비했는데 3 얘기했으면 70%는 말을 못하고 온 거잖아요. 그 역량의 30%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아주 안타까운. 여기서 다 뽐내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회를 드립니다.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강찬 위원장님. 아무튼 이제 책 표지 얘기를 마음껏 했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저는 채니가 너무 많은 걸 찍어줘가지고 제가 맞아 이것도 힘들었어 둘이 좀 편하게 털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책이 정말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듣고 나니까 이건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전 저렇게 만들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다 기획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보고 또 이제 얘랑 합을 맞춰보고 얘랑 이제 배치를 맞춰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게 맞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까? 지금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작가 자기소개. 작가 자기소개들은 책마다 이제 보통 출판사에서 내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출판사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그냥 학력을 적어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적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지향했다고 적으신 분도, 전 되게 작가 소개를 유심히 보거든요. 이 작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라 이 보나의 작가 소개는 어떻게 쓰게 됐는지가 혹시 안 준비된 건가요? 너무 궁금해요. 자기가 썼으면 알겠지. 그쵸. 이거 뭐 내가 썼으니까 말할 수 있죠. 저는 사실 나를 소개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보나가 처음에 이제 우리 아예 이제 우합 시즌 1 하기 전부터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또 더 궁금한 거예요. 이 작가서 어떻게 만들었나? 그래서 어쨌든 그쵸. 저도 책을 고를 때 책 표지, 작가 소개, 그리고 뭐 목차, 그리고 들어가는 말, 뭐 요 정도 보면서 이 책의 전체적인 톤을 파악하고 읽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를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냥 이 책을 쓴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 많은 내용이 다 책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닐지언정. 그래서 그냥 엄청 많이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이게 나인 것 같아서 우선은 글쓰기로 나를 찾아가는 사람, 아직도 찾아가고 있으니까 늘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의 다정한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을 사랑하며
우리 서로 공감하고 격려한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 믿습니다. 라는 게 저의 기본 마인드셋이거든요. 이게 그 책을 디자인하는 그 과정에서 뭐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누구랑 대화를 한다든지 내 책 내용을 좀 더 탐구했을 때 제가 느꼈던 나의 것들 그리고 이전에 내가 고민했던 나의 모습들을 함축적으로 그냥 문장에다가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옛날에는 격려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여기도 들어가 있지만 네. 근데 격려라는 게 사실 그렇더라고. 엄청 따뜻한 단어더라고요. 그 우리는 뭐 올림픽이든 뭐 누군가의 삶이든 되게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되게 엄청난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타인을 응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와 세상에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계속 기본적으로 쌓여 있었던 생각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공감이라는 단어였던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졌을 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면 이 공감이라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해서 뭐 그런 단어들 좀 수집해서 모으고 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옮겨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자체에 느끼는 자기 충만감이 엄청 큰 사람이고 또 누군가가 저를 이제 배려해주는 마음 제가 F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소한 배려, 사소한 그런 행동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를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 뭐 이 제 책이 정말 미약하고 뭐 전 국민이 읽을 책은 아니지만 그냥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조금은 누군가에게 다정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건네주거나 혹은 그냥 바깥 상황을 좀 공감해주는 분들이겠지만 뭐 그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품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런 소개를 적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이 자기소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답게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작가 소개, 저자 소개로 이 책의 대충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개가 이 책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책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소개로 책을 읽으면 이 책의 사람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로 느껴지는 수미상관의 구조 같은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뭐랄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다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그냥 나열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뭐랄까 묘하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좋네요. 좀 벤치마킹 해도 되나요? 벤치마킹이라 쓰고 백김이라고 읽는다. 당연하죠. 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너무 좋죠. 어쨌든 너무 좋아요. 제가 쓴 것보다 채니가 느낀 점이 또 전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걸 느꼈다니 정말 저 채니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또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소개가 그냥 뻔하지 않고 뭔가 그냥 소개만 읽었는데도 좀 따뜻해지는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라 좋아요. 좋아요 저도. 근데 이 깨알 인스타 아이디 뭐죠? 이거는 뭐랄까 이제 소심한 관종이 뽐내는 약간 자기 PR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갑자기 궁금해진다. 혹시 이 책으로 팔로우 하신 분들 있나요? 팔로우 수가 늘었나요? 한 분 계신데요. 있네. 한 분이라서 명확하게 수와 누군지도 기억을 할 정도인데 제가 웃긴다. 이제 막 펀딩으로도 했을 때 펀딩으로 책을 구매하시고 그 책을 읽어서 이제 후기를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주시고 저를 태그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냅다 감사하면서 뭐 어떤 말로 감사를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최대의 감사 표현을 또 했죠. 모르는 독자예요? 네, 정말 모르는 독자분이 하셔서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분의 평은 어땠나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분은 근데
스토리에 긴 평을 남겨주신 건 아니고 펀딩했을 때 제가 쓴 쪽지랑 이제 뭐 사인이나 이런 거 이제 같이 사진 그때 본 것 찍어가지고 같아요. 올려주셨습니다. 어쩐지 저만 대충 써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유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그 펀딩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너무 감사함을 너무 전달하고 싶어서 뭐 온갖 수를 다 썼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막 엽서도 불이 나게 한 개를 더 만들고 쪽지도 다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쓰는데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쪽지만 쓰는데 너무 많이 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이 그래서 정도면? 막 팔이 막 이렇게 진짜 이건 이제 조금 아픈데라고 하면서 막 쓰고 최대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랑이 듬뿍 들어간 펀딩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에게 온 선물 같은 작품이었죠. 저는 이 앞에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이 책을 만든 게 결국에는 이 이름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앞장에 있는 거구나를 이제 알았어요. 아까 설명을 듣고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사연 때문이구나, 내 이름 때문이구나를 알게 돼서 저도 이 글 처음 시작할 때 이 처음 책을 읽으면 내 이름은 유다정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름을 안 지어주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셔서 속상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결국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넌 너무 다정해 라는 말을 듣고 속에서 스스로의 다정함이 채워지면서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셨으니까 특별한 거야 이렇게 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과정의 일련의 생각의 변화 같은 게 사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지어주셨어가 엄마 아빠가 나만 특별히 지어줬어로 바뀌는 게 뭔가 신기했어요. 저도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약간 이런 느낌. 저기 정답이 꼭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감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너무 그 과정이 신기했어요. 근데 결국 그걸 받아들인 것도 결국은 다정 작가님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줬어도 그 좋은 말을 나한테 이제 흡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 책 이 앞에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뭐랄까 크게 저는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똑같은 상황인데 생각이 바뀌게 된 그 과정이 궁금해져서 이제 다음 장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저도 이게 제 인생의 콤플렉스? 근데 문득 말하고 보니까 작가보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나 갑자기 청문회 직원 말하는 사람이 말이 너무 많네. 문득 생각이 들었네. 지금 뭐 청문회 컨셉 이제 이제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 저는 책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막 생각하게 되고 내 책에 이렇게 곱씹고 고민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또 너무 고맙고 이런 얘기를 들을 자리가 그래서 또 많지가 않으니까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무튼 본안 아까 하려는 얘기가 뭐였죠? 제가 갑자기 문득 끊어가지고 저는 이 제일 첫 장에 쓴 이 내 이름은 유다정 이게 제 인생의 처음엔 콤플렉스 같은 거였어요. 진짜 너무 흔해가지고 정말 이 관종으로서 참을 수 없는 거죠. 뭐 특이한 이름 있잖아요. 뭐 별이 들어가든 달이 들어가든 뭐 예쁜 이름, 뭐 외자인 이름, 막 이런 김별 뭐 이런 거. 그쵸. 예쁘잖아요. 막 그런 게 많은데 막 너무 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막 가족의 비밀을 안 느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이름만 안 지어줬다고? 막 뭔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사랑받지 못한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둘째로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남매 중에 둘째로. 3남매 중에 둘째면은 이 사랑을 되게 갈구하는 타입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사랑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쟁취해내는 그런 사람인데 뭔가 가족들한테 환영받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전반적으로 제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게 좀 강했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지금은
그런 나의 컴플렉스 같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채워지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너무 다정이라는 이름과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채워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정말 너무 좋고 내 것 같고 이제 소개할 때도 뭐 다정한 다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아졌는데 지금이 내 모습이 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그 본인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이제 막 다정한 다정 이렇게 이걸로 해놓은 것도 뭔가 이 다정이 내 이름이기도 하지만 수식어로도 나한테 참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까지 또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고 싶어요. 안 변하고. 마지막은 좀 인터뷰 같았네? 이 형식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내가 혼자 말했다가 이제 인터뷰하는 것처럼 했다가 청문회처럼 했다가 그건 또 우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또 우당당당. 근데 무튼 이게 너무 뭔가 첫 내용부터 뭔가 솔직한 느낌이었어요. 책 자체가 사실 저는 뭐랄까 일단 저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를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펼쳐서 뭔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엄청 솔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솔직함 속에서 따뜻함이 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지금 저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만약에 그냥 저는 그냥 사실 독자로 읽었거든요. 내가 아는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책을 되게 느리게 읽어서 한 권 완독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고 한 권 완독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 그냥 뒷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책이 술술 익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쑥쑥 읽어서 그 자리에서 다 읽었긴 했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또 사실 뭐 얇긴 해요, 사실. 여러분, 얇아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되게 얇아요. 번화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얇아요. 그래 내용 그렇게 많진 않긴 해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냥 근데 뭔가 그냥 뭐 묘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내용 읽으니까 뒤에 내용이 계속 궁금해. 그리고 술술 읽혀.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자리에서 다 읽긴 했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막 이제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좀 신기하긴 했어. 쑥쑥 읽히네 이러면서 너무 재밌고 뭔가 묘하게 이걸 어떤 감정으로 감정 단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게 뭔가 몽글몽글해지고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앞에 이제 이 소개처럼. 그래서 그리고 뭔가 좀 부러웠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유다정이란 이 사람 인생 너무 부럽다. 약간 이런 느낌. 정말? 맞아요. 되게 뭔가 많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뭔가 주변에 그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부럽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책 읽으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 부럽다. 좋겠다. 약간 이러면서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뭔가 그런 이 저자의 따뜻함이 나한테도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건 뭐 옆에 있어서 보나라가 쓴 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읽었을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사실 그래서 저 너무 이제 대충 읽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었네요. 문득 시간이 없었네요. 뭐 바빠 현대사회에 당연히 뭐 이회도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읽었는데 뭐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이렇게 솔직하게 느낀 점을 공유해 주는데 너무 좋네요. 아 그런가요? 네. 뭐 부럽다고 말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좋아하고 저를 다정하게 만든 사람은 당연히 체니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다정함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채우고 우아합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또 한번 감사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도 아주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책 읽으면서 뭔가 좀 뭔가 따뜻해지고 이 책 전 말했지만 책을 돈 주고 사지 잘 않는데 돈 주고 산 게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네이버 포털창에 다정의 이유를 쓰시면 예. 전국 서점 주인분들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원하시는 서점에서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한 번쯤 읽을 만한 추천되는 책입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는 보나는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죠. 이 책에서는 보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좀 더 좀 뭔가 내적 친밀감을 지금도 사실 듣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이 책 읽으면 보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아마 깊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 우아합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저희에게 혹은 저희가 하는 얘기들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 읽으면은 저 약간 책팔이 같았어요 지금. 약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읽어도 돼요 사실. 근데 뭐 알아서 하시고 아니야. 방금까지 좋았는데 막 문득 자각이 되네. 내가 좋아서 얘기를 하다 보는데 이거 너무 나 책팔이 같은 거예요. 약간 보험팔이 아줌마처럼. 그래서 이거 강매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러면서. 맞아. 절대 강매 아닌데. 전혀 아니고 혹시나 체니의 느낀 점이나 저의 소개를 듣고 이 책이 궁금하시면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문득 그랬어요. 거죠. 내가 말하면서 나 혹시 너무 강매하는 것 같았을까?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콩파리처럼? 약간 콩파리를 책파리처럼? 파리 파는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그만큼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무튼 보나가 궁금하시다면 보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간 홍보 타임. 지금 또 홍보예요? 막간 아주 그냥 한 60초 광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쏙 하고 빠질 건데요. 좋아요. 이 업로드가 5월 2일에 올라가는 예정인데 그 주 토요일, 일요일인 5월 4일과 5일 영도 봉래동에서 이제 엠마켓이 열립니다. 엠마켓이 사실 영도에서 크게 열리는 플리마켓이었는데 3년 만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3년 만인 건가요? 그쵸. 차차차. 그래가지고 플리마켓 그리고 북페어 그리고 각종 공연과 체험 등까지 아주 어마무시하게 꽉꽉 채워가지고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저를 보러 오셔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있으실 거예요? 제가 거기 있거든요. 가서 보나님? 이렇게. 그러면은 뭐라도 드려야지. 뭐. 제가 먹는 주머니에 사탕 같은 거 넣고 다니세요. 사탕이라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러 오셔도 너무 좋고 다른 좋은 책과 그리고 이제 플리마켓 상품들이 있으니까 구경하셔도 되고 5월 4일, 5일 대체 공휴일 6일까지 얼마나 쉬는 딱 타이밍이네요. 딱 타이밍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영도 딱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저도 보시고 제 책도 구매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걸 보러 오셔도 되겠다. 그럼요. 인스타에 뭐라고 쳐야 되는 검색하시거나 M 대문자 M 마켓인데 아니면 뭐 영 껄쩍지근하다 싶으면 다정한 다정 뭐 인스타그램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지금 홍보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보나님 혹시 보나마나 보나? 혹은 유다정 작가님? 이렇게 하면 단박에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만의 은어처럼 그쵸 암구인 거죠. 너무 웃길 것 같다. 만약에 그런 경험 하시면 또 당연히 여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해야죠. 구독자 못 참지. 그치, 놓칠 수 없지. 그리고 심지어 독자 못 참지. 아무튼 그 후기도 또 궁금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5월 4일, 5일 놀러 오십시오. 체니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시면은 체니는 못 추시겠다. 그거 너무 좀 힘드실 수 있지. 체니? 이렇게 톡톡 체니? 저 뭐 작가가 아니니까 뭐 어디 쓸 말이 없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끼쟁이 체니?
암호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혹시 연극 배우 강배우? 강배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아주시면 또 저도 사탕을 들고 다녀야 될까 봐요. 그러면 사탕을 꼭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럼 저를 주시세요. 내가 먹어. 준비가 됐다. 우리 서로 아는 차다. 혹시 보나마나 보나? 강배우? 저희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랑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책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아주 내용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요. 내용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죠?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훗날 저희가 또 이 다정의 2탄, 다정의 이유 2탄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표지 얘기하고 저자 소개 얘기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훗날 또 책 얘기로 안에 내용들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도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궁금하시면 뭐 스킵하세요. 막 이래. 그래도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우린 돌아올 거야. 그치. 맞아. 그렇다면 오늘은 다정의 이유를 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정한 하루를 보내시고 다정함으로 가득 차는 일상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총총총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놀러오세요.